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니케이 영문판에서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고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니케이에서는 삼성이 2030년 비메모리 1등이 되려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제쳐야 하는데 삼성이 가장 부족한 점은 바로 경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객과의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의미였죠. 그런 맥락에서 실리콘밸리 등에서 우수한 인재를 수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잠재적인 하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아마 파운드리 EUV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터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TSMC가 왜 파운드리 최강자인지 그 도전자격인 삼성과 비교하면서 미래를 점쳐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TSMC를 알려면 그 창업자를 알아야 합니다. TSMC의 창업자는 대만 반도체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장중모우라는 사람인데요. TSMC의 설립 연도가 1987년입니다. 그런데 이 장중모우라는 인물은 지난해인 2018년까지 무려 31년간 회장을 했습니다. 이 TSMC 설립 당시 그의 나이가 56세였으니까 87세까지 회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력가이자 엄청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의 이력부터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생애 자체가 대만 반도체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만 반도체가 얼마나 미국과 밀착되어 있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장중모우란 사람은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를 땄습니다. 이후에 1955년 미국 실바니아 전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일하면서 부사장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985년 대만 정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의 책임자로 영입돼서 대만으로 귀국했고 2년 뒤인 1987년에 TSMC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방금 그 장중모우란 인물의 이력이 곧 대만의 반도체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배우고 미국 기업, 그것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한 곳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흔하게 해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설계의 미국, 제작의 대만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파운드리는 대만이 절대 강자입니다.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TSMC를 비롯해서 UMC, 그 아래로 파워칩 등 10위권 안에 3개 기업이 대만 국적입니다. 한마디로 TSMC는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은 일찌감치 자기 설계도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들어줄 파운드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장중모우가 대만으로 귀국해서 메모리 회사도 아니고 팹리스도 아니고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장중모우는 미국의 니즈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팹리스를 대신해 반도체를 만들어줄 파운드리 TSMC를 설립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즉 이 TSMC는요, 미국의 네노라 하는 팹리스 업체 인텔, 퀄컴, 브로드컴, 애플 등의 지원을 등에 업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TSMC가 대만 기업인 만큼 범중국계 기업이지만 왜 미국에 밀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 대부분도 미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TSMC의 포지션이 굉장히 다중적이다, 애매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대 시장이자 같은 민족인 중국에 우호적이지만 한편으론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TSMC가 설립된 1987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한국의 삼성전자는 어떤 상태였고 이 반도체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떤 상태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삼성과 TSMC 간의 격차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TSMC가 설립되기 2년 전인 1985년은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이 일본의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서 미국 달러를 절하시키기로 한 합의가 바로 플라자 합의인데요. 이를 계기로 일본 반도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 기술을 축적한 일본이 엔저로 가격 경쟁력마저 확보하면서 미국을 밀어붙이자 미국이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1년 뒤인 1986년에는 미국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기존의 2배인 20%로 높이고 저가품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반도체 협정까지 맺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 반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패권이 한국으로 점차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장중모가 TSMC를 설립한 1987년 그 당시 삼성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삼성이 256K D램 개발에 성공한 게 1984년 말입니다. 1984년 10월이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삼성이 만든 64K D램은 설계를 마이크론에 의존했지만 256K D램은 삼성이 직접 설계해서 생산까지 완료한 완전한 국산 D램이었습니다. 일본의 NEC, 후지스, 미국 인텔 등 극소수만 생산했던 제품을 삼성이 자체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이후 삼성이 D램 1등에 등극한 것이 1992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TSMC가 설립된 무렵에는 삼성은 메모리 사업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기업 중에 파운드리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지금 활약하고 있는 DB 하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동부 하이텍이라는 회사죠. 예전에는 이게 DB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DB 하이텍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파운드리에 진출했던 이 DB 하이텍도 진출 시기는 2000년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이 2000년을 지나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뜻이죠. 이 TSMC와 삼성과의 격차는 어찌 보면 설립 연도를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니케이도 그런 업력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TSMC는 한마디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의 절대 강자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슈퍼 을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TSMC에 밀리는 게 바로 반도체 후공정 부분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웨이퍼 제작과 회로 설계된 회로를 웨이퍼상에 구현하는 전공정과 구현된 회로에 따라서 절단과 접착을 하는 패키징, 성능평가 및 선별이 이루어지는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후발국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은 짧은 시간에 글로벌 톱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후공정 과정이 상당히 처져 있습니다. TSMC가 삼성이 10년간이나 하던 제작했었던 애플의 AP칩 제작을 맡게 된 것도 삼성의 갤럭시 폰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TSMC가 독자적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아직 TSMC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앞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요. 바로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서도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TSMC를 언급할 때 TSMC 주주 구성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TSMC 지분의 6.68%는 대만 행정국 국가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모건 체이스, JP 모건 체이스, 뱅가드 등 미국 투자은행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지분이 77%나 됩니다. 합치면 85% 육박하는데요. 더군다나 창업자 장중모는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교류하고 있는 친미파 성향입니다. 여기서 또 유념해야 할 게 바로 대만의 정치 상황인데요. 지금 대만 총통은 차이 잉원입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대만이 홍콩, 마카오와 함께 자국의 일부임을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지만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집권 민진당 정부는 공공연히 대만 독립을 주장해왔던 인물과 정당입니다. 이런 미묘한 정치적 역학과 TSMC의 미국과의 밀착,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TSMC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웨이 생존의 최대 변수는 TSMC와의 거래 유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하웨이를 더 대차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TSMC와 삼성전자 간의 파운드리 경쟁을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